두 번째로 사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사실 되게 보면 이제 그 원자가 하나하나 존재하는 기체의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 기체, 뭐 네온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이제 보호의 원자띠,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고체의 경우는 이 원자들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이 고체에서 이제 배울 건 아마 이제 우리가 도체, 그다음에 부도체, 반도체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결국은 그 반도체를 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리 2에서 물리 1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건데요. 자, 봅시다. 요 그림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고체는 원자들이 굉장히 가깝게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고체들은 기체들은 뭐 거의 하나가 뭐 독립적으로 막 돌아다니겠지만 고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서로 밀집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원자가 하나일 때 원자 핵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보호의 원자처럼 이렇게 선으로 원자가 그 돌 수 있는 원자 궤도들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게 양자화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n이 1, 2, 3, 4.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면은 겹쳐요. 이렇게 세 개가 되면 겹치고 그렇게 막 많이 겹치면 원자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막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일정한 띠가 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기체일 때와 달리 고체처럼 이렇게 원자들이 막 서로 중첩이 되면 막 서로 겹치게 되면은 선이 아니라 일정한 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게 허용된 띠가 있고, 그리고 이 띠와 띠 사이에 있는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에너지 띠 이론인데 이게 이제 정설이 된 거죠. 자, 요거를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원자과 띠는 뭔지 알죠? 원자과 띠는 전자들 중에 최외곽 궤도에 있는 걸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잖아요. 그 원자과 전자들이 모여 있는 띠를 원자과 띠라고 보면 돼요. 이게 허용된 띠고, 그다음에 이 원자과 띠에는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고, 이때 이놈은 띠가 이렇게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띠는요 이렇게 폭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안에 전자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은 전자들이 약간씩은 다 다른 에너지를 가져요. 그 보호 같은 경우 보호에서는 전자가 어떤 띠가 아니라 그 궤도에서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지만 고체에서는요 이 전자 띠에서는 여기에 채워져 있는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요 원자과 전단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어, 어, 띠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띠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곧 앞으로 이 다음에 설명할 어,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하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들이 주로 여기에 있지만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체는 왜 도체고 어떤 물체는 왜 전기가 흐르지 않고 또는 전기가 단 절반 정도만 흐르는 이런 형태가 되는지를 설명한 게 요 그림입니다. 보면은 띠 이론을 보면 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 원자과 띠하고 아까 위에 있던 전도띠가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얘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자들이 전도띠로 가기가 쉽죠. 중간에 이 띠 간격 자체가 아예 없는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 저항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은이나 구리,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전기가 굉장히 잘 드는 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도체는 이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것들. 그래서 원자과의 띠가 이 전도띠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체죠. 부도체, 절연체라고 보는 우리가 고무 같은 거 유리라든가 나무 같은 것들은 전기가 잘 안 흐르죠.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요거 도체와 부도체 그 중간에 있는 게 반도체인데요. 이 띠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일반적으로 가진 않지만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소하고 저반용 같은 것들이 있죠. 원래 반도체는 전부 다 규소, 실리콘으로 만들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요게 여기 보면 전자 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그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요 띠 이론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도체 같은 경우는 하나 기억해 놓을 거예요. 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체의 온도를 높이면요. 원래 도체에서 저기 전자가 흐르는 건요. 이렇게 원자핵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전자들이라고 하죠. 이 전도띠에 있는 이 자유전자들이 이런 전자들이 막 흘러가지고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체가 전자가 잘 흐르는 그 전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연력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온도라는 거는요 그 원자들의 진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원자 핵들이 막 진동을 해요. 이렇게 막 진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진동을 하면은 이 전자가 흘러가는 게 얘가 진동을 하니까 얘 전자가 흘러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요 저항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원자과 띠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놈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전도띠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요 오히려 저항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방금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표현하는 걸 저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는 R이라는 거는요 뭐 아마 1학년 때 부른 멜로디에도 있어요. 저항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가 길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길면은 저항은 커질 거고 이 단면적을 A라고 합니다.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반비례하겠죠. 얘가 클수록 얘는 작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그 저항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비저항이라고 하는 여기 로우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이라는 건요 해당 물질의 비저항. 예를 들면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이 비저항이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또 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높을 거고 이런 걸 물질의 특성을 표현한 게 있고 같은 물질이라도 면적이 높으면 저항은 낮아지고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게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로우를 우리가 비저항이라 그러는데 이 비저항은 어 비저항은 낮을수록 저항이 낮은 거겠죠.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가 보통 전기 전도도라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를 표시하는 거니까 얘는 저항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낮은 놈이 전도 전도는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도 전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 비저항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 글자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로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전기 전도도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거는 저항은 낮다는 거니까 서로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단계에서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빼먹은 거를 조금 설명할게요. 이게 보면은 전자들의 그러니까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을 갖다 표현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에너지는 프리퀀시, 그러니까 진동수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요게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래서 요게 광자의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파장이, 그러니까 진동수를 F라고 하는데요. 이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짧게 요런 걸 진동수가 이제 그러니까 진동수의 단위 시간당 얼만큼 많이 주기를 반복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넘버 건데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파장이 짧은 거고 파장이 긴 거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거는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진동수가 낮은 거는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진동수는 이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빛이 가진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작게 이렇게 진동을 아주 빈번하게 하는 놈이 에너지가 더 크고요. 진동수가 이렇게 느슨하게 선선히 진동하는 것들을 이제 에너지가 작다고 해서,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플랭크 상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진동수하고 그 파장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파장이라는 거는 요 하나의 요 골이 이렇게 하나 반복되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에너지는, 빛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장은, 그러니까 진동수는 단시간당의 그 뭐냐, 진동수죠. 진동수고,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 번 진동하는데 거리니까 요거 두 개 나누게 되면 이게 미터 퍼 세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그 F하고 그 진동수와 파장을 곱입니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E는 HF라고 하고요. 이 HF는요, 다시 요거로 C가, 그러니까 F는 람다분의 C니까요. 그래서 이게 람다분의 HC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문제에 보면은 그 우리가 에너지가 원래 그 이렇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잖아요. 이때 요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양자 레벨 또는 원자 궤도 레벨 사이에서 이제 전위를 할 때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식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요. 실제 문제 풀면서 제가 적용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반도체는 그 원자가띠하고 전도띠의 폭이 좁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위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반도체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반도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기가 잘 안 통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통하긴,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하지만 부도체보다는 전기가 통하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힘을 가진 거죠. 이게 이렇게 가지는 이 반도체의 특성을 가진 게 실리콘하고 저마늄인데, 이놈들은 보면 어떠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마지막에 4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예요. 이 4개짜리. 이거 저기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이 실리콘 위에 이제 탄소가 있죠. 탄소와 같은 이 탄소와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마늄. 그래서 이놈들은 판이 4개짜리죠. 화학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인 건데, 이 4개짜리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결정을 이루고 있겠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요 놈을 전기가 통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핑이라 그러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N형으로 도핑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P형으로 도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보면은 N형은 어떠냐면은, 여기 실리콘에다가 P라는 놈은 원자과정가 5개짜리입니다. 이 5개짜리를 이렇게 이제 막 쏴가지고 여기 중간에 얘 실리콘을 이 P로 전환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 안에 들어갔으니까 원래 얘 P는 5개짜리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되겠죠. 즉 자유전자니까 전도띠 위에 있고요. 이 자유전자의 이 전도띠가 밑에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래서 도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놈으로 도핑을 하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생기고, 이놈이 전도가,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이 전도띠에 올라간 놈의 에너지가 전도띠보다 살짝 낮은 상태에 띠를 형성해요. 에너지 준위를 형성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N형이에요. 여기 N형. N형은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남는 거죠. 전자가 하나 남는 겁니다. P형은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그러니까 분소 같은 경우는 원자가 3개니까 이렇게 한 개 넣으면 하나가 남죠. 이게 이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원자과띠에 원자과띠에 양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 부족하면 왜 전하가 흐르냐면 여기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여기 또 비우고, 그러니까 이 양공이 자꾸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이동한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P형하고 여기 이제 P형이 됩니다. 그래서 P형은 양공이 있는 거죠. 얘는 양공이라는 게 있어요. 양공이라는 건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 N형은 전자가 하나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N형은 전자가 남아도는 거, P형은 전자가 부족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놈은 네거티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N은요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요 파저티브예요. 파저티브는 영어로 하면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N형은 마이너스, 전자가 있으니까 P는 전자가 부족하기나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N형하고 P형.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자, 이제 반도체, 실제 우리가 뭐 지금 아빠가 우리가 쓰고 있는 들어가는 이 반도체들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N하고 P형으로 만든 반도체 도평의 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부터 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거는 뭐냐면 P하고 N을 갖다 이렇게 두 개가 붙여요. P형하고 N하고 붙인 다음에 요 P에 N하고 붙인 다음에 P에는 플러스를 전하를, 그러니까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N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되면 전기가 흐릅니다. 이게 이제 순반응 저항이라는 건데, 그냥 기억하면 되는데 P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그다음에 N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전하면 이게 이제 순반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P고요. 여기 N이면 요 P에는 플러스, 우리가 이 전극 표현할 때 플러스는 어떻게 표현하죠? 길게 표현한 게 플러스죠. 짧게 표현한 게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P에다가 플러스를,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P에다가 플러스를, N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정상적으로 흘러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얘를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면 얘는 원래 마이너스가 V는 플러스가 연결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연결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전압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데, 그걸 설명한 게 이 그림이에요. 보면은 잘 보세요. 플러스라는 거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연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부터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연결을 하게 되면 전자를 여기서 계속 공급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설명. 우리가 전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사실은 그 반대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는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그래서 전자는 실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 전자가 흐른다고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한 거 전부 다 전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칙도 다 전류 방향으로 법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 실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고 그는 반대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요거 근데 이 법칙을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법칙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류 방향과 전주 방향은 달라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설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쪽에서는 사실은 전자들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전자가 이쪽에 있는 양공하고 만나게 되죠. 얘는 전자가 남아도니까 넘어가서 모자란 놈한테 자꾸 채워주는 거죠. 이쪽에서는 플러스니까요. 계속 양공이 공급이 되겠죠. 얘는 계속 양공이 만들어주고,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놈은 전자가 많이 부족한 거고 마이너스는 전자가 많은 거니까요. 이쪽은 양공이 계속 생성이 됐고 이쪽은 전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여기서 이제 그 전자 부족한 놈이 이쪽으로 주고 전자가 많은 거는 그러니까 많은 전자를 n에서 p로 넘겨주고 p는 n으로도 그런 전자가 흐를 수 있게 양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보면은 이제 보면 이게 플러스니까요. 양공은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P형 반도체에서는요. 여기 플러스에서 여기 밀어내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마찬가지로 N도 마이너스인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요. 전극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층에서 계속 이제 이동해서 모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 반대로 역방향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반대가 돼요. P형은 P형은 저기 양공인데 이 양공은 플러스인데요.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이 양공들이 반대로 이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양공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N형에 있는 마이너스도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요 N하고 P의 경계에 전자하고 양공이 갈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이 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 순방향이 뭐냐 하면은 순방향은 반드시 P에는 플러스 N에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순방향이에요. 그 반대가 역방향.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도체는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에 붙이든지 간에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딱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그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게 주로 이제 정류작용에 사용하는데요. 정류작용이 뭐냐면은 정류작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사용하는 전류는 사실 교류죠.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전류. 이게 이제 발전기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한 번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어 가면서 전류가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기기들은 다 직류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전환해 주는 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할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이오드를 예를 들면 이제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 중에 요 방향으로 되는 것, 즉 플러스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 마이너스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이오드를 쓰고요.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이게 정류작용이고요. 요거를 하는 게 다이오드예요. 자, 이제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교류 중에서 이제 플러스 들어가는 것만 지금 정류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그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절반밖에 못 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출력 전압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봅시다.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이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를 1, 2, 3, 4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교류라는 거는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A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B 방향에도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A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한번 봅시다. 이 회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A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오면은 이쪽은 지금 이쪽으로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요. 다이오드는 이 화살표 방향만 전류가 흐르겠죠. 얘는 안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겠죠. 자, 다시 봅시다. 자, 보세요. A 방향으로도 흐르고 B 방향으로 흐르는 게 교류예요. 자, A 방향 흐르는 교류는 이렇게 요 회로에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안 흐르니까 여기 D2로만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도 못 흐르고 이쪽으로 와서 저항에 걸렸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쪽은 이제 여기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오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금 얘기한 제가 지금 경로가 바로 A 방향 흐를 때 이 경로죠. 보시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가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럼 B로 흐르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B로 흐르는 놈도 이렇게 흘러 가지고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 화살표 방향 보세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서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겹치니까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B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A 방향으로도 정류하고요. B 방향으로도 정류가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지게. 그래서 출력 전압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게 여기 글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방향 어디에서나 아래에서는 어떻게 가죠? 네, 전류가 항상 밑으로 가죠. 보세요. A 방향으로 간 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B 방향으로 간 것도 이렇게 가서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 요 R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기기죠. 뭐 이게 이 R이라는 놈은 뭐 형광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선풍기일 수도 있고요. 요 놈에는 항상 똑같은 전류가 흘러가요. 그렇게 이제 회로를 만든 거죠. 사람들 다 똑똑하죠, 그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 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이걸 지금 앞에서 NP형과 다이오드를 설명한 거를 순방향하고 역방향에서 한 거를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T 형태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T 형태로 설명한 거 뭐냐면은 보면 순방향으로 걸렸을 때는 즉 N에는 마이너스, P에는 플러스가 걸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플러스는 이렇게 밀어내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N형도 마이너스끼리 밀어내서 이렇게 가운데로 가서 이 접합부분에 뭐 모이게 되는데 이거를 띠 간격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N형 같은 경우는 전도 형태에서 띠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공, 그러니까 P형 같은 경우는 양공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보면은 띠가 얘는 약간 낮아져 있고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중간에 오면서 여기서 전자들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밑으로 딱 떨어져서 양공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요 이동하는 요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방향은 전기가 흐른다는 의미고요. 역방향에서는 그 반대로 전자들은 이쪽으로 몰리고 양공도 이쪽으로 몰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당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얘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당기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중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중간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띠 유런을 보면은 여기 전자가 밑으로 있는 띠 밑으로 떨어지는 요 현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가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빛이 나오죠. 아까 우리 보호의 원자에서 보면은 특정 선 스펙트럼이 나오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 게 사실은 발광 다이오드예요. 지금같이 순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여기서 떨어지는 이 에너지 레벨을 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한 색깔을 지닌 빛을 나오게 할 수 있죠. 빛이라는 건 우리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이게 빨주노초 파남바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진동수 또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오는 색깔이 달라지는 건데요. 요 에너지 레벨을 조정해 가지고 특정한 색깔이 나오도록 이 다이오드에다가 이 순방향을 걸면은 빛이 계속,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LED라고 그러죠. LED. 그러니까 LED 램프라는 거는 사실 이런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P형의 플러스를 넣게 되면 이렇게 N형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요 밑에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전자가 밑에는 양공으로 이동할 때 이동할 때의 전자의 전이 동안에 빛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